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게 위험하고 극적이고 괴로운,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로운 그런 상태의 어떤 심리적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어요.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까다롭게 태어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힘든 환경이라도 기질적으로 그런 요인이 없다면은 다른 성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보통 이제 기질을 되게 보통의 기질, 그리고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잘 울고 요구가 많고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도 잘 먹지 않고 이렇게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예민한 아이들이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질로 태어난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까다로운 아이들을 부모가 편안하고 따뜻하고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 주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신의 이 까다로운 부분을 장점화시켜서 발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경계선으로 발달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미 가정에서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온갖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하게 폭력적이거나 알코올 중독적인 그런 가정이어서 막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고 뭐 사귀는 불륜의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엄마를 더 못 살게 한다거나 또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막 험한 욕이나 이런 것을 막 한다거나 칼을 들고 설친다거나 또 그러다가 한 사람이 집을 나가서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그 스테이블한 스토리가 아니고 막 업다운이 심한 그런 상태를 어렸을 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무슨 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륜이라든지 심지어는 근친상간이라든지 또는 아버지가 딴 데서 얘를 놔가지고 온다든지 아주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집에서 항상 벌어지고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런 날들을 지내는 것 자체가 내면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 일이 없으면 좀 이상해.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이 지나가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안 싸우고 내일도 안 싸우면 이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데? 뭔가 익숙하지도 않고 한바탕 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너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우리 둘이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관계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위기를 추구하거나 위기를 조성하는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내적 구조를 또 가지게 되는 거죠.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의 공포라고 했잖아요. 버려짐의 공포. 왜 버려짐의 공포가 생겼을까요? 심리적으로 버려지든 진짜로 버려지든 혼자 고립돼서 그 누구도 없는 그 상태를 견뎌야만 했든 실제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 내담자는 버림을 당한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는
까다로운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맨날 울고 애들이 잠을 너무 안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애들이 막 계속 울고 계속 막 토하고 잘 안 먹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 아빠가 옆에서 좋은 아빠가 있어가지고 도와줘도 이 까다로운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일에 굉장히 까다로운 애를 보면서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이 애가 울면 더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이 애 때문에 또 부부가 싸우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응? 쟤 애를 왜 낳았을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랑이 많고 건강한 엄마라면은 이 아이를 감당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럴 수 없을 만큼 자기도 힘들고 남편은 더 힘들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그리고 얘는 막 빽빽 울고 그러면 정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가 이렇게 울어 제끼니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너를 왜 낳았을까? 이런 말을 얘한테 대놓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게 둘째였다. 그러면 첫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둘째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언니는 안 그랬는데 너만 그런다. 근데 만일에 얘가 너무 까다로운 아이였는데 둘째를 낳았어. 그러면은 또 둘째는 순해. 그러면은 둘째는 안 그러는데 너만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엄마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흔히 경계선 성격 장애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비난받아요. 많이.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그 경계선 성격 장애도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너무 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도대체 너는 왜 그래?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일기를 쓴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나에 대해서 못 살겠다. 얘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왜 얘를 낳았을까? 응? 얘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까다롭게 태어나거나 예민하게 타고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도 엄마가 건강하고 사랑이 많으면 사랑하면서 길러요. 굉장히 어렵죠. 그냥 그래도 너무 사랑하면서 길러. 그런데 부모도 도와주고 남편도 도와주고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 얘를 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남편은 못 살게 하고 막 괴로워서 어쩔 수 없는 단계에서 얘를 키우면 이 엄마도 아이를 사랑하지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기예요. 그게 유기. 심리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계속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얘를 떼어놓고 엄마가 어디를 가요. 얘를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럼 방에다 가둬놓고 간다든지 어디 뭐 잘해주지도 않는 누구 옆에 앉혀놓고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얘가 유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버려짐에 대한 극심한 고통이 왜 오느냐 실제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불안이 내면에서 자리 잡게 되고요. 자기 존재를 계속 부인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 얘가 자기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 주체성을 가진다든지 또 행복해 한다든지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이 공격당해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경계선 성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자기애적인 엄마들이 있거든요. 이 엄마라든지 이제 엄마들도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되게 융합이 심한 가족이 있잖아요. 융합이 심한 가족들은 어떠냐면은 아이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을 하면 그거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 자기의 생각을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행복하게 뭔가를 해나가면 비웃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고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격해요. 심지어는. 그러면서 뭐를 보냐면은 내가 공격을 당하거나 내 동생이 공격을 당하는 걸 봐요.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어필하거나 자기 주도적인 생각으로 가족과 다른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행복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건강하지 않는 엄마, 건강하지 않는 아빠들은 낚아채서 그것들을 핍박하고 더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어떠냐면은 잘하는 것이나 스스로 자주적인 것이나 행복해하는 것을 공격해요. 나중에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냐면요. 상담의 관계에서 이렇게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데 급작스럽게 상담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어렸을 때 조금 좋아지고 조금 바르게 되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 가차없이 공격을 당했던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돼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복해지거나 자기가 차분해지거나 자기 어떤 감정을 수용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상담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경계선 성격들이 막 안 좋을 때는요 상담을 더 잘 와요. 그런데 더 좋아지잖아요. 그럼 내면에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격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난하는 이유도 뭐냐면 실은 부모의 어떤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자기 비난, 부모가 얘를 싫어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부모의 비난이나 지적질이 내 내면에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비난의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주도적이고 솔직한 감정이나 행복한 그 순간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모의 태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받다가 막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불안과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엄청나게 밀려오면서 그 다음에 상담을 종결하고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너무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위기가 삶이지 위기가 없는 삶이 삶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측면과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죠. 그리고 아픔이나 뭔가 굉장한 그 위기를 당하거나 사람이 힘들어질 때는 어떠냐면 이 부모들도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거든요. 얘가 죽을 것 같이 아프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이기 때문에 바라봐 주거든요. 그래서 보살핌을 줘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내면화되어 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건강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잘 사는 것이 곧 파괴를 당할, 징계를 당할 일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파괴되거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위기에 처하는 것은 보살핌을 이끌어내는 거라는 내재화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병물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조금 쳐잡아 주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강화가 돼요. 뭔가 위기에 처하고 뭔가 안 되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되게 싫어하지만 한편 무의식적으로는 그걸 추구해서 그럴 때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럴 때만 보살핌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내재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 삶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서 이런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본인 자신이 이게 지금 제가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내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이 경계선적인 이 불안정한 삶에서 날 이끌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것들을 인식하고 아, 이랬구나. 이런 면이 나에게 있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